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움직임을 한번 이렇게 세심히 관찰해 보셨을 텐데요. 그 가장 힘들었던 동작과 씨름하셨던 당신과 함께 오늘은 알렉산더 테크닉의 그 핵심 원리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평소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그런 몸의 반응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동작만 하면 왜 어깨가 이렇게 솟지? 라거나 나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네? 뭐 이런 순간들요. 네, 그런 걸 발견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 가장 힘들었던 동작, 개선 1분 연습, 그 안에 숨겨진 알렉산더 테크닉의 정말 중요한 두 기둥이죠. 억제, 영어로는 이니비션이라고 하고 또 방향,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보죠. 그 1분 연습 과정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힘들었던 동작을 바로 시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일단 멈춰서 관찰하고 그 자동 반응을 좀 제어하라 이렇게 나오던데요. 이 첫 단계, 멈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게 정말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의 첫 번째 핵심 원리, 억제, 이니비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 동작을 하려고 마음 딱 먹는 순간 있잖아요. 특히 예전에 이거 좀 힘들다고 느꼈던 동작? 그런 동작 앞에서는 우리 몸이 아주 익숙하고 오래된 경로로 움직이려고 해요. 네, 습관적인 방식이죠. 그런 강력한 충동이 막 일어나거든요. 마치 뭐랄까 딱 설정된 대로 움직이는 자동 조종 장치처럼요. 근데 이 방식이 종종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알렉산더는 이런 경향을요.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너무 급하게 매달리는 걸 결과 중심주의, 영어로는 엔드 게이닝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는다는 그 최종 목표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앉는 그 과정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목을 앞으로 쭉 뺀다거나 어깨에 잔뜩 긴장을 시키고 아, 네. 숨을 멈추거나 허리를 그냥 쿵 찌듯이 앉아버리는 등등 결국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대가, 그러니까 긴장을 치르는 셈이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익숙한 느낌인데요. 저도 뭔가 좀 빨리 처리해야 하거나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요. 저도 모르게 목이나 어깨에 힘이 막 잔뜩 들어가는 걸 느낄 때가 진짜 많거든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억제는 구체적으로 이 자동 반응에 어떻게 개입을 하는 건가요? 억제는요, 바로 그 자동 반응 스위치가 탁 켜지려는 그 찰나요. 의식적으로, 아니,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래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멈춤, 포즈, 신호를 보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힘들었던 동작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일부러 물리적인 행위를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평소에 그 불편한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나? 혹시 지금 불필요하게 목이나 어깨 아니면 다른 어딘가를 긴장시키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하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동작을 멈추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하지 않겠다는 아주 명확하고 능동적인 그런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은요. 이 멈춤이 단순한 동작 중단 그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이 멈춤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의 그 뿌리 깊은 습관적인 긴장 패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의식적으로 턱을 내민다거나 숨을 얕게 쉰다거나 어깨를 으쓱하는 것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아, 알아차리는 거요? 네. 즉 이게 바로 자기 인지, 셀프 어웨어네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첫걸음인 셈이고요. 또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제야 다른 선택을 할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연습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귀중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억제를 통해서 그 익숙하지만 좀 비효율적인 자동 반응의 길을 일단 막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딱 확보하는 거네요. 습관의 연결고리를 잠시 끊어내는 셈이고요. 그럼 그 멈춤의 공간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습관적인 반응 대신에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의 창을 열었다면요. 이제는 몸에게 새롭고 더 나은 길을 좀 부드럽게 안내해 줄 차례입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의 두 번째 핵심 원리인 방향, 디렉션입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요. 우리 몸의 조화나 균형을 위해서 특히 1차 조절,
primary control이라고 부르는 그 관계에 주목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머리, 그리고 목, 그리고 척추, 등이죠. 이 세 부분 사이에 아주 역동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이 세 부분의 관계가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팔다리를 포함한 몸 전체의 움직임의 질, 그리고 협응력, 또 전반적인 긴장 상태가 아주 크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머리목 등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네, 이 관계가 몸 전체의 기능을 딱 조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제안한 구체적인 방향 지시는요, 바로 이 1차 조절 부위의 자연스러운 균형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방향 지시는 이렇습니다. 목이 자유로워져서 neck to be free. 머리가 척추 꼭대기로부터 앞쪽 그리고 위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so that the head can go forward and up. 등이 길어지고 넓어지도록 한다. So that the back can lengthen and widen.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딱딱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일어나는 하나의 통합된 상태, 그걸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목은 자유롭게, 머리는 앞 위로, 등은 길고 넓게. 이걸 들으면요. 혹시 억지로 막 목을 길게 빼고 가슴 내밀고 등을 쫙 펴낸 어떤 자세를 만들어야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을 주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거나 또 다른 긴장을 만들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만약에 그 방향 지시를 듣고 힘을 딱 줘서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면요. 그건 그냥 또 다른 형태의 결과 중심주의 엔드게이닝일 뿐이에요. 또 다른 엔드게인이군요. 그렇죠. 방향이라는 건 몸에게 내리는 어떤 강압적인 명령이나 억지로 만들어야 할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소망이나 의도 아니면 허용, 여기에 훨씬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씨앗에게 야, 위로 자라! 이렇게 소리치면서 억지로 막 잡아당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씨앗이 스스로 땅을 뚫고 자연스럽게 위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냥 햇빛 주고 물 주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처럼요. 우리 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내재된 지혜를 발휘해서 최적의 균형과 길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생각으로 부드럽게 길을 열어주고 허용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힘을 줘서 자세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불필요한 간섭이나 긴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몸 본연의 자연스러운 정렬과 기능이 저절로 드러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둔다.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핵심 통찰입니다. 방향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허용하는 것이라는 거요. 사용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힘을 빼야 오히려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걸 들으니까 예전에 어디선가 봤던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비유가 딱 떠오르는데요. 우리 몸이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고 머리와 목의 관계가 마치 지휘자 역할을 하는데 이 지휘자가 나쁜 습관, 그러니까 결과중심주의나 불필요한 긴장 때문에 연주를 망치고 있는 상황, 이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정말 좋아요. 그 오케스트라 비유가 억제와 방향의 관계, 그리고 그 효과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휘자, 즉 머리 목의 관계가 너무 조급해진 거예요. 결과 중심주의죠. 그래서 연주 시작 신호도 제대로 보내기 전에 자기 혼자 막 흥분해서 턱을 앞으로 뻣뻣하게 내밀고 목 조이는 거죠. 또 어깨를 잔뜩 으쓱하면서 몸을 움츠리는 거예요. 등이 압축되는 거고요. 이런 나쁜 버릇이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렇죠. 이런 지휘자 밑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단원들, 그러니까 몸의 다른 부분들이라도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겠죠? 결국 오케스트라 전체의 연주, 즉 몸의 움직임은 조화롭지 못하고 막 삐걱거리고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경험했던 그 가장 힘들었던 동작에서 몸이 겪고 있던 상황과 아주 유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힘들었던 게 그런 이유였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때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먼저 잠깐, 지금 바로 연주 시작하지 마세요. 일단 멈추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게 억제입니다. 지휘자의 그 잘못된 습관적인 시작을 딱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춘 순간 흥분한 지휘자에게 조용히 새로운 가능성을 속삭여주는 거죠. 자,
이제 목을 좀 더 자유롭게 두세요. 억지로 힘주지 말고요. 그리고 머리는 천장 방향으로 가볍게 떠오르는 느낌을 한번 허용해 보세요. 이게 바로 방향인 거죠. 아, 허용하는 방향. 네, 이렇게 새로운 지시, 즉 방향을 제시해주면 지휘자는 안정을 되찾고요. 그 결과 오케스트라 전체, 즉 몸 전체가 훨씬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연주, 즉 움직임을 다시 펼치게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당신이 했던 그 가장 힘들었던 동작 개선 1분 연습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오케스트라 이야기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6일 동안 자신의 연주, 즉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불협화음, 그러니까 힘든 동작이나 습관적 긴장이 나는지 찾아내고요. 그 다음 1분 동안 지휘자, 즉 머리목의 관계에게 멈춤, 억제,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방향을 제공함으로써 몸 전체의 조화를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인 셈입니다. 와, 진짜 오케스트라 비유를 통해서 들으니까 억제와 방향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정말 좋은 비유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요. 그 가장 힘들었던 동작 개선 1분 연습을 할 때 이 억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적용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 1분 연습은요,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진행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당신이 연습을 통해서 억제와 방향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몸으로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먼저 당신이 가장 힘들다고 느꼈던 바로 그 동작을 하려고 할 때 또는 하는 도중이요. 자신도 모르게 몸의 어느 부위를 습관적으로 긴장시키거나 움츠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불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동작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턱을 꽉 깨물고 있었구나. 라든지 어깨를 귀 쪽으로 바짝 끌어올리면서 숨을 참고 있었네 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아차리는 것 첫 번째 단계군요. 두 번째 단계는 억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알아차린 습관적인 긴장이나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단계예요. 평소처럼 턱 깨물지 않겠다. 습관적으로 어깨 올리지 않겠다와 같이 그 자동적인 반응 경로에 NO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오래된 습관의 고리를 끊어내는 첫 번째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네,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군요. 네. 세 번째 단계는 방향입니다. 억제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딱 멈춘 그 순간에요. 의식적인 노력을 가하는 대신에요.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과 길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방향을 마음속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의도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지시들 있잖아요. 목이 자유로워져서 머리는 앞, 위로 향하며 등, 척추는 길어지고 넓어진다는 그 통합적인 상태. 그걸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가 일어나도록 그냥 허용하는 느낌으로 떠올리는 거죠. 아, 생각하고 의도하고 허용하는 느낌. 를 사용해서 한번 움직여보는 경험이죠. 아마 동작이 훨씬 부드럽거나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다른 감각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큰 차이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알아차리는 경험 그 자체니까요. 4단계로 정리해 주시니까 훨씬 명확하네요. 인식하고 억제하고 방향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해보는 거. 확실히 그냥 바른 자세 취해야지 하고 막 힘줘서 모양 만드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히 몸의 움직임 기법이라기보다는 그 움직임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습관,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까지 다루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게 단순히 더 나은 자세 만들기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이겠네요. 그쵸?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이 가진 깊이와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분 연습을 포함해서 알렉산더 테크닉 전체는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상적인 바른 자세를 억지로 만들어서 유지하려는 그런 자세 교정 훈련이라기보다는요, 훨씬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습관적인 생각과 그로 인한 몸의 반응, 특히 불필요한 긴장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자기인지 훈련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자기인지 훈련? 네, 따라서 이 1분의 연습 시간은 단순히 불편한 동작 하나를 개선하는 걸 넘어서요. 오랫동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온
그 비효율적인 생각, 긴장, 움직임의 습관 고리를 잠시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 있잖아요. 중력과 조화롭게 협응하면서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궁극적으로 일상 속에서 더 큰 움직임의 수월함, 그리고 자유로움, 또 안정감 있고 균형 잡힌 상태, 영어로는 포이스라고 하죠.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알렉산더 테크닉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적인 두 기동, 억제와 방향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요. 당신이 지난 한 주간 탐구했던 가장 힘들었던 동작 개선 1분 연습의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익숙한 자동 반응의 스위치를 잠시 끄는 멈춤의 힘, 그리고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지혜가 발현되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방향 설정의 중요성,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와 또 당신의 그 1분 연습 경험이요. 단순히 특정 동작을 좀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기술적인 형상을 넘어서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습관을 더 깊이 알아차리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자기 발견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몸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이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부드럽게 길을 열어주는 과정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멈춤, 즉 억제와 새로운 방향 설정, 즉 방향의 원리를요. 당신이 가장 힘들다고 느꼈던 그 특정 동작뿐만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다른 움직임들에 한번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첫 발을 딱 내디딜 때, 혹은 늘 사용하던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또는 무심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 때 말이죠. 바로 그 순간에 아주 잠깐 멈춰서 늘 하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목과 머리, 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움직여본다면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감각이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